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중심이지만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한국도서관상에서 두 번째 영예를 하는 목포시립도서관에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이 지난 2013년에 이어 2025년 제57회 한국도서관상에서도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도서관상은 1969년 도서관 사업 발전에 대한 우여곡치와 공로를 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도서관상으로 매년 한국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이번 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한 목포시립도서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리모델링을 진행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열린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열린 문화공간 조성과 북큐레이션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가교 역할을 위한 전시 갤러리 운영과 매년 도서관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더불어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 학교, 디지털 배움 등 다양한 강좌와 독서 동아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최진수 관장은 국내 도서관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러한 큰 영예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목포시립도서관의 수상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 입문교육과 맞닿아 있어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궁화는 보통 하루 동안만 피고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 끊임없는 발전과 재생, 불굴의 정신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1운동 106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궁화 식재로 애국의식을 고취한 한평군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평군이 3.1운동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평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일강 김철선생기념관에서 무궁화를 심으며 애국의식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이상익 한평군수,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장, 박종석 산림연구원 산림생명자원과장, 정천수 전국 무궁화 생산자협회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무궁화 생산자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매해 무궁화 기증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인 한평 상해 임시정부청사 및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일원에 무궁화 100주를 기증식재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 또한 3.1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기리며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기념하는 뜻에서 기념식 수행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나라꽃 무궁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무궁화 보급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후세에 그 가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은 3월 중 준공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한여름에는 매일 아침 꽃을 피우며 한평 상해 임시정부청사 및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외국인의 입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민 외국인에 대한 복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 역시 명확합니다. 이민 외국인들의 경제력이 중요해진 만큼 전남도의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개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대불 국가산단에서 도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인력 채용과 콜센터 설치, 외국인 상담사 직무 교육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장기 체류비자 전환 지원, 한국어 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소식은 도내 외국인 대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적화 광주주재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렌티 웬화 광주 전남 베트남 교민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기념사, 축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상담사가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 제3자와 연결하고 통역해 진행하는 상담인 3자 통역 상담을 시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가 외국인 민원인의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가 잘 구축돼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근 전남의 외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맞으며 1,000만 노인의 생계절벽 앞에 서게 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정년인 65세를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젊은 노인을 위해 목포시가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는 나흘에 걸쳐 발대식을 열고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의 소양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07명이 증가한 4,294명이 참여하며 시는 7개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 42개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노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홍률 목포시장은 발대식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빠르게 찾아온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노인 빈곤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참여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가 급변함에 따라 많은 지역 축제들이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양시 역시 매화 축제의 고질적인 난제인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장을 마련하기 위해 차와 일회용품을 없앴습니다. 차와 일회용품을 없앰으로써 자연이 더 돋보이게 된 광양 매화축제 현장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제24회 광양 매화축제가 차 없는 거리와 일회용품 및 바가지 요금이 없는 산무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한국의 봄, 광양 매화마을에서 열다라는 주제로 매화랑 1박 2일, 매실 하이볼 체험, 섬진강 열기구 체험, 섬진강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차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접시와 컵, 수저 등 총 11종의 다회용기를
공급, 세척, 재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의 합동 점검반이 먹거리, 상거래,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매화를 알리는 관광형 캐릭터 매도리를 앞세운 포토존, 체험존, 굿즈샵 등의 코너가 다양한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광양 매화축제를 브랜딩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24회 광양 매화축제는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경관 관람형 축제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담은 체험형 축제를, 차와 일회용품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축제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활짝 피어날 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돋아나는 새싹만큼 활기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유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민주열사인 고 김용호 열사 제65주기 추모식과 함께 추모동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고 김용호 열사님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동신대학교와 지역거점 치료센터, 치료지원 인력 간 업무 협약을 맺으며 전문적인 난독 치료를 위한 전남형 난독 치료 지원 모델 창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교육청은 전남형 난독 치료 지원 모델은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치료, 찾아가는 치료, 원격 치료 등의 3선택형 구조를 바탕으로 난독 치료를 연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 신채원 선수가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지난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신채원 선수는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충남 보령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 63kg 이하급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하며 국가대표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여수항의 77,104톤, 길이 258m에 달하는 대형 국제크루즈가 2,864명의 승객을 태우고 입항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립국악단은 취타대 공연으로 입항객들을 환영했으며 승객들은 여수에 약 10시간을 머물며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입항 크루즈를 대상으로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 해설사와 통역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탑승객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리와 책임 소홀은 종종 큰 피해를 불러오곤 합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삼산면 검은도 해상에서 9톤급 낚싯배 A호와 2톤급 어선 B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돌 후 B호 승선원 1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A호에서 구조해 검은도 보건지소로 인계했습니다. 여수해경은 B호는 사고 현장에 보이지 않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장과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남경찰서 소식입니다. 해남군의 한 축사에 소들이 죽어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축사에 있는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폐사한 소시료를 채취해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했지만 최종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현장을 방문한 수의사가 대다수 폐사한 소들이 말라 있었다는 소견을 내면서 관리 부실에 따른 아사가 유력 원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번 소 집단 폐사 원인이 일단 질병이 아니란 점을 확인받으면서 축사 주인 A씨에 대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진 화재 소식입니다. 강진군 도안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1명의 얼굴과 어깨 등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가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이번 주부터 함께하는 김선아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안녕하세요.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유행의 흐름에 따라 옷을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해양 쓰레기 문제 등 더 이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 산업은 그 규모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점점 더 지속 가능한 패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렌드를 쫓기 위해 새로운 옷을 자주 사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패션이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패션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스트 패션으로 과잉 생산과 자원 낭비,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패션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렇듯 지속 가능한 패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전통적인 면, 울, 실크와 같은 자연 섬유에서 유기농면, 재활용 폴리에스터, 기능성 섬유 등 다양한 대체 소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기존에 폐기된 옷이나 플라스틱 병 등을 재활용해 만든 옷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도 지속 가능한 패션에서 큰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옷이나 원단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이러한 업사이클링 기술을 적용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속 가능한 패션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더 이상 옷을 무조건 많이 사기보다는 필요한 옷, 오래 입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옷을 고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패스트 패션의 속도에 맞춰 옷을 사고 버리는 것이 아닌 소유와 소비의 방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좋은 품질의 옷을 오래 입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패션 브랜드들이 친환경적인 혁신과 보다 올바른 소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패션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최소화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선도하는 패션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렌드를 쫓기 위해 옷을 자주 사고 버리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흐름이 주를 이루는 세상이 기대됩니다. 트렌드 열람실에서의 유익한 정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느질을 포함한 전통 공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지향 작가는 아날로그적인 행위가 현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존재감을 바탕에 두고 있기에 그 가치가 크다고 말합니다. 임지향 작가의 바느질을 통해 물질 속에 새겨진 이야기를 바라보며
그의 수련과 치유의 시간을 함께 느끼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느질 회화로 실존을 표현하고 있는 예술가 임지향입니다. 임지향 작가는 이번 전시 수행의 시간을 통해 바느질로 자신의 실존을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했던 가장 큰 도전은 역설적이게도 작품에 바느질하지 않고 바느질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의 바느질과 회화라는 시각 매체를 결합하여 새로운 표현을 하고자 했고, 이러한 바느질의 상징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바느질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서 단화 오브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단화는 저와 가장 친숙한 소재로 저의 삶, 저의 시간,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모티프이자 실존을 상징하는 오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바느질은 여성들이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었지만 작가에게 바느질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작업입니다. 바느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러한 전통에서 탈피하여 제가 하는 바느질은 누군가를 위한 바느질이 아닌 저를 위한 행위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은 저에게 있어서 저를 위한 시간이고 저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내적 감정을 발견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느질이라는 행위에서 그녀는 순간의 감정과 상황, 시간을 담아내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기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물감, 실, 천을 중첩하는 과정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실존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의 중첩, 실의 중첩, 물감의 중첩은 이런 쌓기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수련한다라고 여기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들은 제가 시간을 느끼게 하고 삶을 성찰하게 하며 그다음에 그 순간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며 마음속 깊은 따뜻함을 느끼길 기대합니다. 저는 전통의 바느질이 현대 예술에 있어서 가진 가능성을 더 확장시키고자 이 바느질 회화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작품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임지향 작가는 바느질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표현합니다. 과거 여성들이 타인을 위해 했던 바느질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바느질로 내면의 감정과 치유를 담아냅니다. 중첩과 반복으로 사유하는 작품을 통해 각자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함께 치유받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춘분엔 담장도 고치고 봄나물도 캐어 먹는 관습이 있죠. 확연히 따뜻해진 봄 날씨 속에 봄나물처럼 향긋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